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상미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연습하면 배우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괴테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합니다. 상대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지요.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해석 때문입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해 보아요. 나부터 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성장할 때 관계도 성장합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나를 깨우고 함께 춤추어 볼까요?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잘 챙기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타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사람 중에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 많습니다. 산불의 확산을 줄이는 데는 3m 이상의 나무 간격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시계를 존중해 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나무를 키워내는 비결은 가지치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프랭클이 말하는 공간은 자극과 반응의 완충지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화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지요. 일단 화가 나면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면 그 장소에서 도망치세요. 심리학자들은 3분을 강조합니다. 최소 3분 이상 그 공간에서 멀어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깐 멈추고 나의 욕구를 관찰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알아차리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 선택하기. 나는 왜 상처받는 걸까?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과실로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앞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따돌림 당한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싫어해요. 저는 항상 왕따 당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가 편해요. 한 번의 사고를 일반화해서 내 인생 전체에 적용하지 마세요. 잊기에는 너무 아픈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관계에서 얻은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납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자허허군의 글입니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나오고 사람다움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에서 생겨난다. 도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고 생명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조화롭고 즐거운 데에서 생겨난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에서 생겨나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에서 나오고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에서 생겨나고 죄악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아야 하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욕을 부리거나 화내지 않아야 하고 몸가짐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쓸모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는 절대로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며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무지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순리에 따라오는 일은 거부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억지로 뒤쫓지 말고 좋은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다면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귀 막히고 눈 어두울 때가 많고 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계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신도 손해를 입고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잇따라 따라온다. 이런 점을 경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지키는 것은 의지에 달려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제하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보감 언어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평이 말했다. 입과 혀는 재앙과 우환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상하게 하는 도끼와 같다. 재앙과 우환의 불씨는 모두 말입니다. 타인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을 내뱉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같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와 같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한마디 말은 소중함이 청금과 같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 가시 같은 칼 같은 말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따뜻하고 귀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는 말을 10분의 3만 해야 하고 진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 3마리의 입을 두려워 말고 2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 처세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장입니다. 대화를 할 때 왜 10분의 3만 말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중성을 파악하려면 말을 줄이고 그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 사람을 잘못 본 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숙이 좌우명에 이렇게 썼다. 모든 말에는 반드시 진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돈독함과 조심함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자기다움은 반드시 굳게 지키고 일을 승낙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응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았을 때는 자신에게서 나온 듯 여기고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병인 듯 여겨야 한다. 말을 할 때는 진실함, 믿음, 신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면 본받아서 나의 장점이 되도록 하고 타인의 단점을 보았을 때는 지적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강절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것을 듣더라도 즉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듣더라도 곧 기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듣더라도 동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으면 적극 동조하고 따르며 기뻐하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일 듣기를 즐거워하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은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들었을 때만 동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험담에는 무시하기가 답입니다. 나에 대한 말이든 타인에 대한 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명심보감 개성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꾸짖거든 좋은 사람이라면 일절 대꾸해서는 안 된다. 대꾸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맑고 여유로운데 꾸짖는 자는 입에서 열불이 난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더라도 거짓으로 귀먹은 척하며 시비를 가려 말하지 마라. 비유하자면 이는 불이 공중에서 타오르다가 끄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텅 빈 공중과 같거늘 너의 입술과 혀만 나불거릴 뿐이다. 타인에게 나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이 공격받습니다. 혀에 불이 붙어서 혼자 떠들다가 혼자 꺼지기 마련이니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결코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잘 골라서 뽑고 일단 일을 맡겼다면 믿어야 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쩌다 실수하더라도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아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 일할 때는 청렴함을 잃지 말고 나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늘 경계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이 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재앙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는 지나치게가 핵심입니다. 걱정, 근심이 지나치면 정신이 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더 큰 문제가 터지겠지요.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평소에 만족하며 살면 평생 모욕당할 일이 없고 절제하는 법을 알아서 제대로 절제하면 평생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만족과 절제를 몸에 익히면 평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충 선공이 자식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남겼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항상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배울 게 많은 좋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관계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됩니다. 나에게 독설과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이중적인 사람을 만나면 앞서 배운 처세술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직장에서 함께 일해야 할 때는 불편한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 사람들의 화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너무 많이 희생하는 착한 자식들이 어느 날 폭발해서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너무 오래 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희생도 혼자 너무 오래 하면 분노가 됩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내 것을 너무 많이 퍼주고 나면 가족이 미워집니다. 나부터 챙길 줄 알아야 가족을 보살필 힘도 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 그만두세요. 친절하지만 실속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다 보면 만만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내가 꼭 맡아야 할 일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다음은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무지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음은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강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둘째,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화로 표현합니다. 셋째,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폭발하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넷째,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학습했습니다. 다섯째, 분노로 타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여섯째,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감정을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마음이 여려서 받아주는 사람만 골라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지배하려는 거지요. 양육자가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면서 자녀를 키운 경우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런 유형이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감정 처리 방식을 습득할 확률이 높고 딸은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간헐성 폭발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꾸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한 말투와 이성적인 태도로 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시하는 말투나 행동으로 화를 돋우면 상황만 나빠질 뿐입니다.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동료에게 친구 역할까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은 친절을 베풀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슬기롭게 회사 생활하는 요령입니다.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 오해했다면 우선 사과할게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5가지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유감 표명에는 미안해요. 책임 인정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보상할 때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진실한 뉘우침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를 요청할 때에는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10분의 3만 하고 진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현대 심리학의 대화 법칙에서도 70%는 경청과 반응을 하고 30%만 말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말보다 강력한 비언어입니다. 상대에게 행복감 또는 모멸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언어는 말이 아닌 비언어, 즉 표정, 눈빛, 몸짓이었어요. 40여 년 동안 부부간의 스트레스 쌓인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분석해온 존 가트맨 교수는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곧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표정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시하는 표정, 비난하는 표정, 멸시하는 표정, 비웃는 표정, 어이없어 하는 표정, 한심하다고 여기는 표정, 답답해하는 표정, 짜증난다는 표정. 거울 앞에 서서 지금 나열된 표정을 지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아니면 어색해서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나요? 후자라면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잘 해오신 겁니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다면 표정을 바꾸어 보세요. 의사소통에서 표정과 눈빛, 몸짓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호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려지는 호칭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관된 사적인 질문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보다는 고객님, 손님, 애는 다 컸지? 혹시 몇 학번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자체로 불러주고 그 사람에 대한 질문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상대에겐 불쾌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버리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 줄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또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는 굴욕감을 참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자존심에 상처 입는 게 인생을 걸고 싸운 이유였어요. 자존심을 다치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인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좋은 감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매사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과는 심리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긍정의 힘이 전염성이 강하듯 부정의 힘 또한 무섭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다음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4개의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다 괜찮아. 참 잘 살았어. 앞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화내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세요. 욱하고 불같이 화내는 사람은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받지 말고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타인에게 측은지심을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좀 더 너그러워져요. 연민은 마음을 열게 도와주고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연민이라는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보입니다. 다음은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멘토 만나기. 둘째, 산책하고 운동하기. 우리의 뇌는 3가지를 할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행, 산책, 운동. 3번째는 멍 때리고 딴짓하기. 나답게 사는 연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 문장들을 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과 단어를 모두 버리고 긍정적인 단어만 쓰세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을 묘사해야 합니다. 시제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예시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니 기분이 차분해지고 있어.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행복해.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 나는 날마다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평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오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 나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웃고 있어. 관계 맺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연민의 감정, 감사하는 마음, 행복을 찾는 연습을 날마다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 좋은 감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살리는 언어 들려드릴게요. 고요한, 편안한, 평온한, 여유로운, 느긋한, 아늑한, 온화한, 안전한, 든든한, 포근한, 평화로운, 평안한, 정겨운, 정다운, 친절한, 화사한, 따사로운, 감미로운, 아름다운, 부드러운, 행복한, 감동적인, 감사한, 사랑스러운, 흐뭇한, 뿌듯한, 보람있는, 만족스런, 흡족한, 상쾌한, 시원한, 싱그러운, 상큼한, 반가운, 즐거운, 재미있는, 기쁜, 생동감 있는, 후련한, 홀가분한, 속 시원한, 통쾌한, 살맛 나는, 활력 넘치는, 당당한, 활기찬, 힘찬, 자유로운, 신바람 나는, 황홀한, 날아갈 듯한.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긍정적인 감정을 살리는 언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말과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